박시동. 네네네. 예. 일단은 뭐 이틀 전에 사실은 뭐 대폭락을 맞았을 때 예. 야, 이럴 수가 있냐, 지수가 어떻게 10% 이상 빠지냐, 10%급으로 빠지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정도 충격은 그 다음 날의 충격에 비하면 사실 충격도 아니었어요. 네, 어저께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또 폭락이 있었죠. 어제 네. 제가 아는 그 정영진 씨라고 있죠. 예. 생방 중에 예. 땀 흘리면서 너무 빠지니까 너무 빠져갖고 예. 주가 창 집중을 보면서? 못하고 주가 창 보면서 창 보면서 이게 막 아,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리던지. 예,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단은 또 한 10% 정도의 사실 이제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급반등이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 정도 급락과 급등을 보여주는 시장이니까 뭐 애지간히 심장 약한 사람은 뭐 못하겠다 할 정도로 현기증이 난다 할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상황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어제 오늘 상황 정리까지만 조금 정리를 좀 정리 좀 해드려야 해주세요. 또는 내일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해줘. 조금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은 그저께 이틀 전에 떨어진 거는 이제 조금 뭐 요약해서 설명드린다면 그 전날 우리가 임시휴일로 하루 쉬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의 첫 거래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세계 시장을 이제 굳이 말하자면 한 이제 우리랑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한 이틀에 걸쳐서 한 6, 7%는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하루에 맞았던 거예요. 이틀 전에 하루 그 전날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이틀치를 하루에 급하게 소화하는 날이었다라고 예. 쳐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퍼센트를 사람들이 잘 까먹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70% 수익으로 전 세계 1등을 했어요. 2025년 기준으로. 2025년에요. 그리고 2026년이 밝았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수익률이 무려 48%입니다. 작년에 연간 1등한 게 70인데 두 달 만에 근 50%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죠. 아, 이거 어마어마하네. 예, 근데 그 올해 들어서 다른 시장은 어땠냐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예요. 같은 기간에. 미국이? 예, 같은 기간에. 그냥 고만고만한 거였죠. 오. 독일 같은 선진국 뭐 3% 내외입니다. 그 큰 시장 중국도 4% 내외예요. 그래. 일본이 조금 한다고 그래봐야 1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3배 이상 수익을 올해도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합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다른 나라가 주말과 이틀 걸쳐서 소화했던 거를 우리는 하루에 소화했다. 예. 지금 이틀 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 있었던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도 남는 정도의 이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시장이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나 기존에 이제 이익이 쌓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두려우면 어디부터 빼요? 우리부터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빼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죠. 쌓여 있는 게 뭐 100% 200%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익 실현이나 조정을 하거나 먼저 빼도 좋을 만한 시장이라는 원인 하나. 그리고 전쟁 발발의 후유증을 하루에 털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틀 전에는 충분히 다른 시장보다 다른 시장이 60% 빠졌다고 보면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하루에 걸쳐서 10% 빠지는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도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다고 한번 볼게요. 네. 어차피 맞아야 될 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화요일까지 상황을 화요일까지입니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는 어제. 수요일. 추가적으로 10% 이상 빠졌어요. 와, 이거는 어제. 나는 진짜- 그런데 어저께 다른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어제 어땠어요? 아시아 증시 대부분 1% 내외입니다. 일본이 뭐 일본 정도 3%로 조금 올라가긴 했고요. 미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어저께 시장을 맞이하는 그 새벽에는 미국은 올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관한 공포나 전쟁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굳이 말하자면 어저께는. 예. 근데 어저께 왜 우리가 10% 이상 빠졌냐는 왜 그래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매도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비이성적인 패닉셀로 만들었고 과매도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전장 시나리오보다는 우리 시장에 특화된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전날 10% 빠진 때의 후유증이 그 다음 날 갔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분석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쉽게 말하면 차익 거래든 B2 신용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사실은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강제로 청산이 되는 거죠. 그 청산이 어제 대규모로 일어났다라는 분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신용이라든지 비투가 한 번에 어제 털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개별 종목 단으로 탁탁탁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벌어진 상황은 어저께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수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오른 종목이 2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100% 종목이 묻지 마. 무차별적으로 지금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이제 개별 이슈거나 개별 신용에 물린 종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사실상 ETF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 매도가 무차별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때 제가 과일 바구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네, ETF. 내가 과일을 사면 되는데 과일 바구니를 산다 이거예요. 그럼 과일 바구니 업자한테 과일 바구니 주시오라고 하면 과일 바구니 장사가 과일 바구니를 나한테 팔기 위해서 다양한 과일을 살 거 아닙니까?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일 바구니 팔겠소라고 내놓으면 나한테 과일 바구니를 받아든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과일들을 동시에 또 팔게 돼요. 그게 무차별적으로 바스켓이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호재가 있거나 좀 덜 있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실제로 전장에 관한 소식보다는 네. 일단 패닉셀 과도한 과매도가 벌어졌고요. 공포심이죠. 두 번째가 이제 청산 매매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그로 인해 촉발된 프로그램 매도, ETF 매도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악화의 시너지를 내면서 떨어진 게 또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지면 어떤 펀드는 이게 로스컷이라고 해서 10% 빠지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자동으로 걸리는 게 있거든요. 어떤 펀드는 10시에 걸리고 또 어떤 펀드는 이제 들어간 거에 따라서 11시에 걸리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악화를 계속하면서 과매도로 하루 종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저께 상황이라고 일단 보자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조정이 보통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어저께 벌어진 상황까지 보면 전날까지 합치면 20%가 빠졌다는 거예요. 조정이 있어야 된다 또는 조정을 거치는 게 좋다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네. 기간이 단축됐을 뿐이지 이 정도면 조정 거친 거 아닙니까? 20%가 빠졌잖아요. 시장에서. 엄청 많이 빠졌지. 엄청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과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장 후반때쯤 되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매도다. 여기까지는 아무리 봐도 비이성적인 범위를 넘어갔다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을 설명하려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장 후반부터 매도가 멈춥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두드려 패다가 후반부에 매도가 멈추고요. 심지어는 2조 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와요. 앞으로 더 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 후반 들어가서는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해. 이건 과매도야라는 새로운 시선이 우리 시장에 딱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고 장이 끝났어요. 그게 어제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과매도 플러스 과매도는 심해라는 시선으로 딱 예고편까지 보여주고 장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오늘 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냐면 그 예고편이 오늘까지 이어지느냐 안 이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시계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장이 마감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주요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요. 자, 장중에는 무차별적인 매도예요. 아까 바스켓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장 끝나고 나니까 개별 종목이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나옵니다. 살아나갈 종목은 살아간다라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장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만 없다면 이 흐름이 이제 다시 본편으로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 본편으로 이어가는데 마지막 장애물은 어저께 밤 사이 오늘 새벽 사이 미국 장이에요. 미국에서 전장과 관련한 뉴스나 미국 자본시장과 관련한 뉴스에서 이거를 망칠 만한 뉴스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장을 제가 그래서 한숨도 안 자고 실시간으로 모든 외신과 미국 장을 모니터링 했는데요. 다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 어저께 밤 사이에는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본시장 얘기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고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특히 국채 관련해서 발작이 멈췄습니다. 어저께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지금 현존하는 이 이라크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실물 관련한 진짜 리스크는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기름이 올라?
그럼 기름 수입하는 쪽에서 물가가 오르겠네. 네. 물가가 올라? 그럼 금리를 못 내리지.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지. 금리가 올라? 그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채권이 미리 반영해서 계속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지금은요. 채권 수익률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미국장에서 채권 수익률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유가가 안 오르겠다는 거네. 유가 리스크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가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전장의 글로벌리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커지기 전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95쯤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에 매일 2씩 올라갔어요. 97, 99까지. 많이 올라갔네. 그래서 어저께 혹시 100을 터치하거나 100을 넘지 않나라고 했는데 어저께 기준으로는 98로 뒤로 후퇴했어요. 자, 리스크가 좀 뒤로 가는 방향이죠. 일단은요. 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7만 선을 넘어갔습니다. 어저께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멘트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비트코인은 증시를 먼저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전장이 처음 벌어졌을 때는 비트코인이 빠졌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6만 8천, 9천 올라가다 이제 7만까지 올라갔어요. 리스크를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즉 어저께 밤사이에 벌어졌던 미국장을 제가 종합해 보면 전쟁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장은 제한적으로 이거를 소화하고 있다는 흐름이 읽히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 장은 과매도였죠. 네. 누가 봐도 과매도입니다. 예. 우리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저께 이 과매도를 인식한 흐름이 나왔고 밤 사이에 세계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그게 맞다. 특별히 더 악재는 없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오늘 장을 열은 거죠. 그 올랐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장에서는 뭐가 합리적이냐? 과매도만큼은 되돌리는 게 합리적이다. 되돌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떨어진 낙폭 수준의 반등이 오늘 나왔어요. 그 화요일로 예. 돌아가는 거다. 화요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부터 얘기해. 이거 중요하다. 자, 이거 지금 한 얘기를 어제 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다 캔슬.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기해. 예. 과매도나 과조정은 소화됐다라고 일단은 보자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끝났고.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예. 과매도가 해소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또 뭘 확인했냐? 한국 시장의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라는 컨센서스도 다시 조금 확인되고 있어요. 예. 반도체 없어. 이 와중에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반도체 거죠. 좋아. 미국도 이상 없잖아. 네. 반도체 들어갔다. 예, 뭐 환율도 나름 관리되는 편이야 이 정도면. 환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영향 미친 요소가 이 정도 폭락을 가져올 게 아니라는 건 확인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만 분석하면 돼요? 이제는 이라크만 분석하면, 이란 전장만 분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매도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또 오늘 상승했다고 이제 앞으로 V자를 그리고 기존에 6,300까지 반등할 쭉 거다. 간다. 그것도 이렇게까지 볼 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야. 자, 이제는 평정심을 갖고 평정심. 이란 문제가 일으키는 문제만 놓고 분석하면 변동성 예측이 된다. 즉 유가가 과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충격적으로 번질 것이냐. 그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될 것이냐. 또는 이란이 죽기 살기 물기술 작전으로 사우디 국영시설 같은 걸 진짜로 타격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 포커싱을 맞추면 된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100일을 돌파하면서 국제적으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냐. 와, 그럼 대폭락인데. 이런 류의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우리만 더 맞을 거야. 우리 시장은 이제 불안해. 라는 이런 추가적인 패닉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이슈는 이제는 조금 도려내면서 앞으로의 변동성을 예측하면 된다. 그 아, 우리만 이제 봅니다. 과도하게 수요일처럼 빠지는 일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일단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때 나오셔가지고 내릴 때는 사지 마라. 예. 올라가면 사라 해가지고 나는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었다. 급등을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 수가 없어. 네네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예를 저번에도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0에 샀는데 마이너스 40까지 갈 때까지 난 안 팔고 버텼어. 근데 버티고 버텼더니 플러스 40이 됐잖아. 저는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소신은, 저희 철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원칙적인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알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할 때 아까 그 0에 사신 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0까지 버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튼 그러면 마이너스 10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을 깔끔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리고 마이너스 40 최악의 상황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사면 플러스 40까지 하면 사실상 80을 벌고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했기 때문에 70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하락분에서 다시 끌어올릴 때 사는 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수익이 더 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빠질 때는 반드시 손절을 지키고 바닥 확인하고 반등 올라갈 때 사는 거다 주식은. 그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밤새부터 오늘까지는 올라가는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틀 전에 10%대 하락할 때 빼고 어저께나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 올랐던데 내가 10% 네네네네. 빠져갖고 네네. 팔았어. 팔았죠.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오르네 추세 20% 올랐어. 이씨 뭐야 박시동이 이거 나 지금 날 죽이려고 아니 왜 지금. 20까지 갈 잠깐만 때까지 요거는 제가 약간 보충을 좀 할게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 일반적인 네. 원칙 그러니까 목돈을 가지고 지금 네네네. 투자하시는 분, 목돈 네.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